안녕하세요. 공보이 우영재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심혈관계 검사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게 사실 내용이 엄청 사실 많은 건데, 그게 요 단원대에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고, 책 여기저기에 좀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여기서 이제 다룬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 방면에 대해서 개론적인 것만 굉장히 간단하게 조금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강론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내용이 막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없고 어차피 그 내용이 필요한 데서 강론에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바쁘시면은 스킵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EKG, Electrocardiogram을 볼 거고 두 번째 이제 특이한 심전도 변화, 세 번째 핵이학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건데요. EKG는 카디오 전반에 걸쳐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루도록 하고 이제 특이한 심전도 변화 이거는 크게 이제 전해질 이상 이제 디지털리스트 인톡시케이션 이게 두 가지인데 이 전해질 이상은 사실 네프롤로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리스트 이거는 이제 아예 여기는 이제 거의 언급도 안 되고 오히려 신부전 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볼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이거는 뭐 시험에 사실 거의 안 나오는 거라고 이제 크게 신경 쓰실 게 사실 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이제 뉴클리어 카디올로지 이것도 이제 개론이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여기랑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허혈성 심질환 할 때 이제 거기 내용이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책에는 심장 초음파나 이제 카테터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정말 제가 뭐 이제 설명할 것도 없고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 이제 그다음 이제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해가지고 아마 그리고 또 이제 본3 때 실습 보시면서 이거 한번 하는 것쯤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루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책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거 정도 할 건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듣고 넘기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책 보시면 심전도부터 한번 볼 텐데 이제 심전도 붙이는 위치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한번 그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V1부터 V6까지, 이제 전흉부 유도, 이게 영어로 이제 프리코디얼 리드라는 거, 이게 이제 깜빡하시는 분들이 몇 번 있죠? 저만 깜빡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한번 이제 기억하고 가십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기본파요.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 크게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몇 가지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심전도에서는, 여기는 지금 눈금이 없는데, 원래 이제 심전도에는 눈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눈금은 한 칸에 1mm고 시간상으로는 0.04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크고 굵은 눈금은 한 칸에 5mm, 그리고 시간으로는 0.2세크다. 이거를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세그먼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interval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세그먼트는 뭐냐면은, 이제, 각각의 웨이브 사이에 위치한 거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ST 세그먼트라 하면은, 이제, QRS랑, 그 다음에 T 사이,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PR 세그먼트는 이제 P랑 R 사이. 근데 뭐 PQ 왜 이제 여기 Q부터 시작하는데 왜 이제 PQ라고 하는 PR라고 하느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PR 세그먼트, ST 세그먼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PR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ST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은 PR 인터벌이랑 QT 인터벌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P 시작부터 T 끝까지 이렇게 전체를 이제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QRS 시작점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서 앞에는 P 시작부터 QRS 직전까지 요거를 이제 PR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Q 시작 부분부터 T 끝날 때까지 요거를 이제 QT 인터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P 웨이브인데 P 웨이브는 뭘 가리키는 거냐? 심방 H룸의 탈분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길이가 0.12세컨드.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3칸, 작은 거 3칸까지가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2.5mm니까 이제 큰 거 절반만큼인데, 요거 높이는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요게 높으면은 모양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딱 봐도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는 요 P웨이브가 길이 3칸보다 길면 안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다. 아니면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은
요 P 웨이브랑 QRS랑 거의 들러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PR 세그먼트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위에 P가 좀 길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칸 아니면은 0.12세컨드. 3칸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부터 QRS 시작까지를 요 이제 PR 인터벌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는 정상적으로 0.2세컨드. 그러니까 큰 거 한 칸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길면은 AB 블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때 AV 블락을 진단할 수가 있는지 그 부정맥을 할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QRS 컴플렉스, 심실 탈분극이죠. 여기 그래서 아랫부분으로 푹 꺼진 게 Q, 그다음에 위로 솟은 게 R, 그 다음에 도로 이제 꺼져버리는 게 S죠.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0.12세컨드. 그러니까 요것도 작은 거 3칸이네. 그러니까 이제 요 3칸이 중요한 거예요. P도 그렇고 QRS도 그렇고 3칸 0.12.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늘어나 있으면은 요거는 심실의 전도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T 세그먼트. 이건 뭐 외우실 건 없고 올라가 있으면은 MI. 만약에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전부 올라가 있으면은 페리카르달티스다 정도다. 이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웨이브. 요거는 심실이 이완하는 단계죠.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은 left ventricular hypertrophy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게 이제 U-웨이브. 이거는 이제 퍼킨제 파이버가 늦게 재분극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정상적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고 하이포칼레미아 때 이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비어한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을 때 요런 이제 그 U웨이브가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뭐 타입 1 안티어리트믹 쓸 때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항부정맥제 관련해 가지고 요거 나오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항부정맥제 문제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항부정맥제의 그 기전을 다루는 문제는 스텝 1에는 조금 나오는데 CK에도 거의 안 나오고요. 국시에는 항부정맥제 답으로 고르는 문제 자체가 아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타입 1 안티어리트믹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하이포칼레미아 때 U웨이브다. 요거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QT 인터벌인데요. 여기 Q 시작하는 부분부터 T까지 끝까지 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탈분극을 시작을 할 때부터 재분극이 끝날 때까지 요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요게 이제 탈분극은 금방 확 해버리기 때문에 탈분극하고 이제 재분극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데 이제 QT라는 요 수치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제 QTC라고 써놨죠. 이게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QT 인터벌이 길면은, 요 QT가 길면은 그거를 이제 롱 QT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측정해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QTC라는 수치로 이제 다시 변화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이제 QT를 이제 RR의 스퀘어 루트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허트레이트로 이제 QT를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허트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QTC가 조금 떨어지고 허트레이트가 느리면은 상대적으로 QTC가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QT 인터벌은 그 자체로 길다 짧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QTC로 변환을 해서 그게 지금 길다 짧다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수치가 남자는 390까지, 여자는 400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뭐 이상이면은 길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450 이상이면은 남자는 롱큐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460 이상이면은 여자는 롱큐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문제에 나오면은 직접 계산하는 게 절대 안 나오니까 이제 계산하는 법 아실 필요 없고 큐티신 직접 주니까 그냥 450 이상이다, 460 이상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보통은 문제에서는 450, 460 이렇게 이제 사실 찌질한 수치를 잘 안 주고요. 보통 500 이상으로 주니까 그 정도 길면은 긴 거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한 가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롱 큐티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맥이 뭐냐? 토르사스 포인테스, 그러니까 토르사드 뽕이라고 하는 이제 TDP, 요게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종종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숫자 딱 3개만 기억합시다. 3칸, 1칸, 450. 자, 이제 P-웨이브랑 QRS 컴플렉스는 작은 거 3칸. 그 다음에 PR 인터벌은 큰 거 1칸. 그 다음에 QTC는 450. 여자는 플러스 10. 이거 알아도 엄청 박식한 거예요.
이거 알면은 정말 이제 심전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 그 이제 국시 졸업하고 나면 이런 거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 정도는 이제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QRS 엑시스 뭐 이것저것 이제 해가지고 책에 나오는데 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atrial enlargement 요걸 좀 봅시다. 요거 사진을 옆에 있는 거 이제 같이 띄워놓는 걸 보시는 게 좋은데 정상적인 P 웨이브를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right atrium이랑 left atrium의 이제 탈분극을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리드 2에서는 이렇게 이제 위로 둥그런 모양이 나오고 V1에서는 이렇게 이제 물결 표시로 나오는 게 이제 정상. 앞에 위로 솟은 거는 RA, 뒤에 밑으로 꺼진 거는 L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A가 앞에 나오고 LA가 뒤에 나온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right atrial enlargement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앞에 부분 right atrium 쪽이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V1에서도 이제 앞에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left atrial enlargement가 되면 어떻게? 자, 이제 앞부분이 RA고 뒷부분이 LA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너치드 모양, 여기 약간 이제 보아뱀을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죠. 약간 그런 모양처럼 보이는데 가운데 이제 노치드된 모양처럼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리드 2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V1에서는 이제 밑으로 조금 더 이제 깊게 꺼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사실 찾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둘이 합쳐지면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뭐 이렇게까지 나올 일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줄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연관된 질환으로 섞어서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right atrial enlargement는 언제 생기냐면은 첫 번째 right ventricule에 hypertension 생길 때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right atrium의 압력이 높아질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뭐 있냐면은 tricuspid regurgitation 이것도 당연히 right atrium 쪽으로 이제 혈액이 역류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right atrium 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들 이런 거에 이제 상관이 있는 거고 두 번째 left atrial enlargement는 이제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mitral stenosis 아니면은 mitral regurgitation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left atrial enlargement가 있으면은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정맥 뭐가 있어요? complication으로 atrial fibrillation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랑 연관해가지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left atrial enlargement가 생기면은 심박 내에 conduction pathway가 쭉 늘어나면서 atrial fibrillation이 잘 생긴다. 요거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entricular hypertrophy 요건데 요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모양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정상적으로는 요 표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이제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V1이나 V2에서는 이제 S가 이렇게 깊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V4, 5, 6에서는 R 그러니까 위쪽으로 솟는 게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right ventricular hypertrophy가 있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V1에서 원래는 밑으로 깊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위쪽으로 높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V1, V2가 위치가 대략 요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T 웨이브가 인버전이 생겨요. 자, 이거 왜 그러는지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left ventricular hypertrophy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 원래 프리코디얼 리드에 생겼던 모양들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V1, V2에서는 아래쪽으로 깊게 나오는 모양이 조금 더 깊게 나와요. 그 다음에 V4, 5, 6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쪽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30mm 이상. 그러니까 이제 굵은 거 한 칸이 5mm니까 6칸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LVH에서 간단히 말해서 이제 V1이 너무 깊든지 아니면은 V5, 6가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LVH라고 이렇게 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게 이제 T-wave inversion이다. 이건데 자, 여기서 사실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 T-wave inversion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립시다. 요 얘기는 잠깐 할게요. 자, 원래는 있잖아요. 이제 QRS가 이제 심실의 탈분극이고 그 다음에 T가 심실의 재분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QRS랑 T는 위아래가 반대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탈분극이랑 재분극이랑은 서로 이제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두 가지 모양이 반대로 나와야 정상이라고. 근데 보통 이제 심전도를 찍어보면은 이게 둘 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방향이 같은 걸로 나온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탈분극의 방향은 말입니다. 엔도카르디움에서 에피카르디움으로 쫙 퍼지는데 탈분극 방향, 그러니까 탈분극이 이제 엔도카르디움에서 에피카르디움 쪽으로 쫙 퍼지는데 요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겁니다. 근데 재분극이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탈분극했으니까 여기부터 재분극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부터 탈분극했으니까 여기 안쪽부터 엔도카르디움부터 재분극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재분극은 요 에피카르디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도카르디움 쪽으로 가요. 그래서 탈분극 이렇게 가는데 재분극 이렇게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에피카르디움 부분이 탈분극은 늦게 되는데 재분극까지 시간이 별로 안 필요해가지고 재분극이 빨리 돼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탈분극 이렇게 되고 재분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엔도카르디움은 탈분극이 먼저 되지만 재분극이 제일 늦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일 그 탈분극 상태를 오래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심장이 이렇게 두껍다고 생각을 해버립시다.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에피칼디움까지 전기가 가는데 한참 걸린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전기가 빨리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방 재분극이 빨리 이렇게 휙 돼버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전기가 가는데 한참 걸리다 보니까 여기 재분극 기다리는 동안에 요 엔도칼디움이 원래는 늦게 재분극돼야 되는 게 먼저 재분극이 돼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쪽으로 탈분극 순서도 요렇게 되고 재분극 순서도 요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탈분극하고 재분극하고 방향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풀렸죠. 원래는 탈분극이랑 재분극이랑 방향이 요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돼서 원래는 QRS랑 T랑 방향이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온다. 왜냐면은 요거 탈분극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모양 나오고 재분극이 거꾸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요 위쪽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쪽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하이퍼트로피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탈분극 이렇게 재분극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탈분극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재분극은 이제 전기가 생기는 방향이 반대로 버리니까 밑으로 이렇게 꺼지는 식으로 이렇게 생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QRST가 반대로 생기는 거, 이게 그 이제 ventricular hypertrophy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탈분극하고 재분극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이 드린 건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옆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전도의 기본은 여기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제 별게 없어요. 그 전해질 이상이랑 디지털리스, 그 다음에 기타 심전도 이상 이거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다른 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특징적인 게 몇 가지만 좀 기억하고 가십시다. 우선, 하이포칼레미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생기면은 심장이 리폴라리제이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T 웨이브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재분극이 늦게 생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ST 디프레션도 생길 수가 있고, 재분극이 너무 늦게 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뒤쪽에 U 웨이브라고 생기는 게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이퍼칼레미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요 그림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narrow하고 굉장히 tall한 T-웨이브, 좁고 높은 T-웨이브 이런 모양으로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QRS 인터벌이 넓어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이제 약간 굉장히 그 격렬한 웨이브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게 점점 양쪽으로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약간 사인 웨이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요. 요거는 표현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그림을 몇 번 좀 그려보세요. 이제 퍼시픽에도 나와 있고 요 화면에도 띄워 놨으니까 이 모양이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EKG가 이렇게 변하면은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을 때는 포타슘을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고, 하이퍼칼레미아 있을 때는 뭐부터 줘야 되냐? 칼슘 글루코네이트부터 줘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QTC 프롤롱게이션 이건데, 이거는 이제 프롤롱게이션 또는 일롱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QT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QTC라는 거를 쓰는데 남자는 450, 여자는 460 이상 길어지면은 롱 QTC, 줄여서 그냥 롱 QT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만 나와 있고 부정백 파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국시에는 가끔 나오고 CK에는 굉장히 이게 자주 나오는 거고 이게 사실 그리고 임상에서 이제 QTC 프롤롱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QTC 일롱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electrolyte deficiency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여기는 이제 칼슘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칼륨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세 가지 기억하세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 요거 세트로 세 가지가 같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 결핍이 나머지의 결핍을 같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QTC 간격이 반대로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하이퍼칼세미아 디스타틀리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짧아지는 게 문제로 나온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겨줘도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특이한 심전도의 첫 번째 이제 하이포서미아랑 그 다음에 브루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포서미아의 심전도로 같이 브레디카디아 나오는 거는 봤어도 제가 이거를 이제 심전도로 같이 문제로 내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포서미아 때는 이제 심전도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이포서미아 자체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브루가다 요거는 정말 가끔 시험에 한번 나와요. 이거 이제 제가 CK에서는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국시에서는 요게 이제 종종 나오는데 유전성 질환이고 보통 이제 급사의 가족력이 있다.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요 새들 포인트라고 생긴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데 요 마치 이게 말 안장처럼 생겼다. 이게 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알고 계실 거죠. 이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요게 이제 국시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는 엄청 자주 나오니까 요거 이제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긴 아실 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쭉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나 심장 핵 이야기인데 요거 국시에서 이제 심장 초음파나 심장 핵 이야기 사진 자료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CK에는 제가 퀘스천 뱅크에서 가끔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둘 다 보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제 심초음파 그 책에 나온 것만 한번 책 펼쳐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서 라이트 레프트 구별하고 에이트리움이랑 벤트리클랑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책에 보시면은 뭐 M모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통 이제 에코카르디오그래피 하면은 이제 심장을 이제 2디멘셔널 단면으로 이제 잘라놓은 거를 보이는 거를 좀 더 잘게 잘라가지고 선 하나만큼 그러니까 이제 1디멘셔널로 보는 거를 이제 변화를 쭉 관찰하면서 보는 게 M 모드인데 이제 그거 어떨 때 유리하냐면은 이제 이제 심실의 다이아미터를 잰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장벽의 두께를 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밸브의 오리피스 길이를 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유용하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M 모드랑 이제 2디멘셔널 에코카르디오그래피 구도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 노멀 아나토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런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해상도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검색해서 보시면은 훨씬 선명한 사진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사진만 그냥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뭐 엑시스를 뭐 어떻게 부르냐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이거 뭐 실습 돌다 보면은 교수님이 가끔씩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답을 하시든지 그거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심장 핵이약 내용인데 요것도 사실 내용은 엄청 많은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전부 아실 필요가 전혀 없고 cardiac stress test나 뭐 hibernating myocardium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각각 언제 하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은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일단 핵이약 검사니까 살륨이나 아니면은 테크네이티움 이용해가지고 스캔을 한다. 그거 정도를 우선 이제 기억하시고 각각의 차이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전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rdiac stress test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그 MI나 아니면은 이제 cardiac ischemia가 있을 때 주로 이제 stable angina가 있을 때 요거 검사를 하는 거게 이제 cardiac stress test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cardiac stress test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트레드밀 테스트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EKG랑 이제 운동하면서 심장의 산소 손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ST 디프레션이 생기는지를 비교하면서 보는 검사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가능한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베이스라인 EKG가 정상이 아니든지 아니면 운동 자체가 힘든 사람, 가장 흔하게는 뭐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핵이약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 여기 쪽의 내용을 조금 한번 더 보실게요. 그 스테이블 엔자이나 쪽에서는 어디 보자. 여기 뒤에 그림을 한번 좀 보실게요. 여기 이제 그 엔자이나가 있는 사람의 엔자이나가 있는 사람의 저기 뭐야 카디아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랑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펙트 검사를 한 거를 이제 본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쉬고 있을 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쉬고 있을 때 보면은 여기 핵이약 물질을 넣은 것들이 잘 전체적으로 쫙 퍼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잘 퍼져가지고 신호가 이제 균일하게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때 이제 요러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요. 그래 이제 그 말은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평상시에 쉬고 있을 때는 심장 혈류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막 운동하고 들고 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아픈 거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이스키미아가 생긴 거를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지오를 해보면은 여기 부분도 좀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다. 그래서 여기가 좁아진 것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업테이크가 덜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뭐라면은 약물 주사를 후에 이제 약물이라 하면 여기 저기 뭐야 아이소톱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정상 조직이랑 허혈 조직이랑 구별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은 이 약물 스트레스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도부타민을 주는 거예요. 도부타민이 뭐냐면은 베타1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의 뛰는 속도, 그 다음에 수축력, 요거를 이제 빠르게 해주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돼? 심장이 그러면은 심장이 강하게 빠르게 뛰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심장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coronary blood flow가 증가할 건데, 요쪽에 요게 보시면은 요쪽에 이제 이 잘 뚫린 쪽으로는 혈액이 팍팍팍 잘 가겠지만 요 막힌 부분은 어때요? 심장은 막 뛰려고 하니까 혈류량이 많이 필요한데 요쪽으로 혈액이 잘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 부분에 상대적으로 허혈이 발생하다 보면은 요쪽으로 방사성 물질이 덜 가겠고, 그러면은 요 스펙트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요 부분이 텅 빈 것처럼 나오겠죠. 이게 도부타민을 이용한 cardiac stress test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뻔하고 쉬워서 잘 안 나온다고. 답으로 나오면은 보통 도부타민 테스트는 오답이에요. 안 되는 조건을 하나씩 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원래 타키카르디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원래 아르디미아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도부타민 써가지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되는 조건을 하나씩 준다고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다이피리다몰이나 아데노신 같은 이런 검사가 또 달라와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 스텝 1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스텝 2에도 이거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coronary steal syndrome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제 아까 요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심장이 여기 빨리 뛰면은 어떻게 나냐면은 이제 coronary blood flow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잘 뚫려 있는 쪽으로는 혈액이 잘 가지만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쪽으로는 혈액이 잘 못 가니까 ischemic chest pain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비슷해요. 이제 coronary steal syndrome이 뭐냐면은, 자 우리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하면 뭐냐면은 심장 혈관이 이런 식으로 막혀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혈관을 넓혀주겠다고 바소다일레이터를 쓴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오히려 가슴이 더 아픈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이 그러는데, 요거 왜 스틸이라 그러냐면, 이제 스틸이 훔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요거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막혀 있고, 여기가 이제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 뒤에 이제 혈관이 조금 더 있잖아요. 요 뒷부분 혈관은 어떤 상태냐면은, 항상 혈류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막힌 뒤쪽의 혈관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혈액을 많이 받으려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야 최대한 압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이쪽으로 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는 요쪽 뒤쪽 혈관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혈관이 최대한 이완해 이고 있는 상태다. 이걸 좀 이거를 우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요 상태에서 베소다일레이터를 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혈관 멀쩡한 쪽은 어떠냐면은 원래 혈관이 막 그렇게 이완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다일레이션이 오히려 굉장히 잘 된다고요. 근데 요 막혀있는 쪽은 어때요? 이미 최대한 혈관을 이완시켜 놓은 상태라 가지고 도저히 더 다일레이션을 할래 봐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혈관이 막혔네. 그러면은 좀 뚫어줘 봐야겠다. 해가지고 베이저 다일레이터를 썼는데 이쪽 혈관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요 정상 혈관만 다일레이션이 돼버리니까 요 정상 부분 쪽으로 혈액이 쫙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 막힌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이스키미아가 더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그 원리가 저 풀모에서도 한 번 있는데 그때 한번 다시 그때도 한번 봅시다. 왜 비슷한다고 하는지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 막힌 부분에 오히려 이스키미아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다이피리다몰,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약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short acting인 바이소다일레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이라는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힌 부분에 허혈을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어디 부분이 막혔는지 방사성 물질이 업테이크 되는 부분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은 그 스테이블 엔자이나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국시에는 사실 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CK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그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이라는 그 개념이 그 이제 스텝 1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 기능을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실 기능을 이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내용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보다는 이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의심될 때 요거를 스펙트를 찍으면은 블러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는 잘 되고 있는지 요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개념이 이제 hibernating myocardium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 에코카르디오그래피를 찍으면은 이제 심장 근육 중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허혈이 발생해가지고 심장 근육이 죽어서 이게 안 뛰는 건지 아니면은 혈류를 다시 뚫어주면 회복이 될지 이게 이제 판단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때 FDG 업테이크를 보는 이제 스펙트를 찍으면은 지금 당장은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애는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늘어난 거를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동면적인 근육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hibernating myocardium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스펙트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PCI는 캐비지를 해가지고 혈류량을 회복을 하면은 심장 기능이 충분히 회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스펙트가 완전히 정상이면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요거 사실 이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제가 사실 뭐라고 지금 떠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핵의학 검사 내용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도 자술, cardiac catheterization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었지 하고 확인 정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관련된 내용이 설령 거의 안 나오지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별로 내용이 없었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 조금 약간 난잡한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었죠.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다 더 볼 내용들이라 가지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요 그 이제 국시를 공부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카디오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그 심혈관계 진찰 부분이랑 그 부정맥 그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부정맥이 애들 이제 국시 공부 때려치기 하는 약간 주범이에요. 막 국시 공부 하겠다고 첫 번이 카디오니까 이제 몇 열심히 하겠다고 책을 막 펼쳤는데 처음에 한두 단원도 어려운데 그 겨우겨우 본 거를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그 심혈관 진찰 이것도 약간 뭐 약간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겨우겨우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정맥 내용이 부정맥제 처음에 막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막 너무 어렵고 이거 뭐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내용이 어디저기서 막 나온다고 그런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 보다 보면은 막 그렇게 외울 내용이 뭐 그렇게 엄청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습을 지금까지 한 거 좀 잘 해두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 부정맥도 편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